와우! 달슨의 라이브! 오늘도 구박사와 함께하는 위클리 세리의 시간입니다. 이탈리아로 여행을 함께 떠나실까요? 자, 그럼 이제 왜 유벤투스 이번에 리옹전에서 도대체 리옹전을 비롯해서 이제 그 전체 시즌을 도대체 아까 알베르토도 얘기했지만 뭐가 문제냐 간단히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에 공격이 총 리그에서 38경기에서 76골을 넣었어요. 그렇게 많이 넣은 게 아니에요. 절대 많이 넣은 건 아니에요. 경기당 2골 셈이야.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6골 중에서 호날두하고 디발라하고 이구아인이 넣은 골이 50골이에요. 뭐야? 나머지 뭐 했어? 그 나머지가 아까 그래서 미드필더가 미드필더도 골도 많이 넣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그 50골 중에 31골이 그러니까 통계를 내자면 전체 유벤투스 시즌 득점의 65%를 호날두, 디발라, 이구아인 했어요. 근데 그 호날두, 디발라, 이구아인 중에 60%를 호날두가 다 했어요. 챔스에서도 그 8경기 하면서 14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도 호날두, 디발라, 이구아인의 그 의존도는 똑같이 65%가 나와요. 호날두는 호날두지만 디발라에게 몰려있는 롤이 너무 많아요. 이 선에서 다른 그 공격수들이나 공격 성향의 미드필더들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모든 거를 디발라가 다 해야 되고 이게 풀릴 때는 괜찮은데 결정적으로 이번 챔스 2차전에서 디발라가 결국 결장을 하고 디발라를 투입했는데 이 쇼크 와가지고 10분 만에 나가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더 어떤 플레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격이 너무 이구아인도 사실은 별로 한 게 없고 호날두와 디발라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피니쉬는 호날두 만드는 건 디발라 요 두 거 말고는 아무런 공격 루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즌 세리에아 MVP가 디발라인데 그렇죠. 그만큼 디발라는 잘했지만 잘했지만 그렇게만 너무 의존하려고 했었던 전술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호날두가 거의 디발라 득점이 3배인데도 디발라가 MVP예요. 그만큼 잘했다는 거지. 오케이. 사리 감독 저거 또 씹는 껌 저건가? 저 담배? 씹는 담배?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저 토스카나 출신들이 이게 담배 좋아해요. 그쪽 지역. 리피도 토스카나 출신이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있어.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그쪽에서 토스카넬로라고 나오는 이탈리아에서 제일 좋은 담배 이게 만들어서 피는 시가가 있어요. 토스카나 사람들이 이 시가 되게 좋아해요. 담배 부심이 물론 있구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 담배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토스카나 사람들이 그 토스카넬로라고 이탈리아 그 토스카나 지역에서 만드는 그 시가랑 그 담배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디테일 좋아요. 디테일. 재밌네. 이런 재밌다. 자 이제 미드필더. 역시 이제 앞서 나고 맞물린 얘기인데 뭐 램지, 마투이디, 케디라, 벤탄코르 뭐 여러 미드필더들이 있는데 미드필더들이 있는데 다 고만고만한 거. 그러니까 물론 다 좋은 선수들이지만 벤탄코르는 예를 들어서 아직 더 성장해야 되는 선수고 케디라, 마투이디 뭐 다 성향이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투박한 약간 뭐 홀딩에 가까운 스타일이고 램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판타지스타 같은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봐도 좀 적어 보이니까 역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거기다가 또 램지는 이제 그 자유이적으로 왔지만 벤탄코르를 제외하고는 또 좀 이 나이들이 또 아까 얘기했던 데 많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미드필더진에서 어떤 역동성 부족, 비슷비슷한 선수들의 어떤 포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성향들이 다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이제 그 재밌어요. 알베르토가 얘기했지만 아마 이번에 한 10명 이상 쳐낼 거예요. 스쿼드. 지금 옆에 CDS가 꼬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빼온 건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그 1군 스쿼드 26명 중에 살아남을 사람, 평가해볼 사람 반드시 방출해야 될 사람을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살아남을 선수들이니까 빼고 이제 이 걸러줘야 될 선수들을 이제 그 골라봤는데 일단 이 선수들은 다 걸러야 된다. 이 선수들은 일단 좀 보고 그러니까 그 새 감독의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전술을 쓸 건지 이런 것들 좀 보고 그 가치를 좀 판단한 다음에 평가하겠다. 그게 이제 알렉스 산도르라든지 다닐로, 더글러스 코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오기만 하면 역동적일 수 있는데 못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비진에서도 여기는 반드시 이제는 살생부 반드시 내보내야 되는 선수들. 데실리오.
데실리오는 거의 뛰지도 못했잖아요. 뛰지도 못했고 사실 데실리오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미래의 잠브로타라고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오른쪽 왼쪽 다 뛸 수 있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근데 뭐 일단 경기 못 나왔으니까 뭐 그 부분들이 좀 아쉽고 누가니도 사실은 그 이제 뭐 칼다라라든가 뭐 로마니올리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그 다음 21세기 이탈리아 국가대표의 수비를 책임질 선수라고 했는데 나와서는 연일 이제 좀 실수도 많고 좀 그랬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루가니도 아마 방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확실하다. 거의 이거는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평가한 이제 그 살생부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미드필더진에서는 이제 마투이디랑 캐리라는 이제 뭐 나이도 많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피를로가 하고 싶어하는 축구에 요 선수들은 일단 스타일이 잘 안 맞아요. 그다음에 공격진에서 저는 사실 이번 그 시즌에서 가장 과인이 형은 살이 좀 더 찌신 것 같은데. 많이 밤에 라면 많이 드셨나 보죠. 조금씩 이제 우리 과인 형은 저기 더 찌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과체중 논란이 나올만 해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있었으니까. 그 우리 2010년이었나 그때는 굉장히 샤프했잖아요. 이광인 굉장히 많이 꽃미남이라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번 시즌에서 유벤투스에서 설령 다른 선수들을 어쩔 수 없이 남긴다 하더라도 반드시 1순위로 내보내야 되는 0순위로 내보내야 되는 게 바로 베르나르데스키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정말. 축구 선수인데 이제. 아니 근데 정말로 거기다 저기 우리 피오렌티나 유스 출신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정말 못한 거예요. 저 피오렌티나 팬이거든요. 정말 그 접고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는 거 이런 거 말고는 공격에 있어서의 재능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과인 형은 어떻습니까? 좀 나이가 일단 32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죽음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에스트로라는 뜻의 그 이탈리아어죠. 마에스트로 피를로가 이제 그 1군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나는 근데 약간 그 경력이 너무 적으니까 없지 뭐 사실. 아니 그 전무해요 그냥. 그러니까. 전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열흘이라고 해야 되나? 대충 열흘 길이 다잖아. 그렇죠. 열흘 그것도 유스. 그러니까 23세 이하. 펩도 물론 바로 감독이 됐다지만 어쨌든 그 바르샤 2군을 지도를 했었고 왔는데. 지단도 안첼로티 밑에서 수코 이게 길었어요. 뭐라도 좀 했지. 뭐라도 했거든. 한지 플릭도 그 국가대표 감독의 독일 국가대표에서 레브 밑에서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피를로는 아무것도 없이 자격증 받고 딱 열흘 하고 유벤투스 1군 감독이 된 거예요. 지난해에 자격증 따고 열흘 전에 23세 유벤투스 팀 감독 되고 바로 1군 감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논란이 되게 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2주일밖에 없는 커리어를 가지고 유벤투스라는 정말 상징적인 팀의 1군 감독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걸 굉장히 의문부호를 던져요. 사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벤투스의 이제 이런 그걸 조율하는 이제 파라티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 너무 빨리 그 경험이 없는 그 피를로를 1군으로 끌어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당연히 나왔겠죠. 네네, 이제 뭐, 그렇죠.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리에 대해서는 바로타치오네 파테 다 템포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돼 있었다. 사리는 그러니까 이번 리옹 이거를 탈락에 그걸 문책 삼아서 경질한 게 아니라 이미 1년간의 지난 시즌을 다 봐와서 다 봐와서 이미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리가 경질된 거지. 이거를 뭐 리옹에서 져서 충격에 탈락을 했다고 해서 약간 분노식의 경질을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난 시즌 세리아 우승했지만 내용적으로 별로 안 좋았던 게 진짜 다 포함되어 있는 결정이었다.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피를로? 이렇게 하는 거. 피를로? 물어본 거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피를로를 썼냐 그랬더니 운 프레데스티나토 이미 사리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 피를로도 이미 선택지에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그런 선택지다. 뭐 내부의 이야기고. 내부의 이야기고.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베 피를로 누오보 알레나토레 꼬메 주디카테라 쉘타 유벤투스 새 감독으로 피를로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팬투표? 네, 팬투표예요. 이게 지금 12,000명인데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을 때 14,000이었어요. 14,000. 비율은 저기서 지금 25.5 대 74.5인데 저 반대가 좀 더 높아요. 지금 76.5로 한 2% 더 늘었어요. 밑에가 반대. 밑에가 그러니까
지금 피를로 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대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예. 팬들의 어떤 현지 쪽에 있다는 얘기네. 4분의 3인데 어. 높은 거죠. 높다.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경험이 아.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경험이 예.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한 예. 아무래도 유벤투스는 뭐 대단한 팀이니까 유벤투스는 정말 뭐 거의 뭐 이탈리아 국내 절반이 유벤투스 팬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탈리아의 절반은 유벤투스 팬이고 절반은 안유베 팬이죠. 안유베 예. 이렇게 얘기를 한 예. 정도로. 예. 그러면 이제 정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파비오 칸나바로예요. 칸나바로. 예, 칸나바로가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걸렸을 때 이제 축구 선수들끼리 이 그 인스타 라이브로 서로 막 뭐 물어보고 하는 거 되게 많았거든요. 영통 비슷하게. 예, 영통 비슷하게. 그때 이제 그 칸나바로가 피를로에게 이제 해서 너 만약에 감독되면 어떤 그 포메이션 이런 걸 좋아하냐. 그래서 뭐 433 그때 얘기하고 막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는 선수단 구성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나는 기본적으로 433이 좋다. 433이 정말. 좋고 433도 어떤 433이면 전부 다 위로 라인 극도로 올리는 433. 네. 그거를 좋아한다. 뭐 여기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이 점유율을 극도로 높이는 플레이. 예. 그리고 볼을 계속 돌리는 거. 볼을 계속 돌리면서 점유율을 극단적으로 높이 가져가고 라인도 높이 올리는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딱 피를로답다. 예, 예. 그러면서 농담도 하죠. 뭐 여기서 들어봤는데 농담도 해요. 이 볼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피르로 이러거든요. 나 벤치 뒤로도 볼 돌릴 거야. 막 막 이렇게 운동장을 넓게. 어머 아저씨들. 나 벤치 뒤로도 볼 돌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그러면서 막 서로 웃고 막 이렇게 끝나는데 하여튼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플레이는 그 라인을 높이 올리고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는 전형적인 그 바르셀로나식의 그런 433을 아마 자신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정리될 선수들 얘기했다면 나갈 선수들 다 정리해서 그러면 대충 만약에 저 나갈 선수들이 다 정리가 된다고 하면 대략 한 1억 5천만 유로 정도가 수입이 잡히나 봐요. 물론 이 정도 발생하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투자도 들어올 것이고 그걸로 그러면 이제 그 피를로가 원하는 어떤 새로운 선수들을 맞춰주는데 이스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감독되고 나서 첫 기자회견에서 어떤 축구를 할 거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일성으로 언급한 선수가 이스코였어요. 우승 같은 거 하려면 이스코 있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데려온다는 얘기네. 근데 그게 쉽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코를 레알에서 왜 내줘요 지금? 레알도 지금 모드리치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데 이스코를 절대로 레알에서 내주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른 이제 그게 바로 이 토날리. 모든 이탈리아 축구 관련자들이 완벽한 피를로의 후계자다. 그렇지. 완벽한 피를로의 제자다. 아니 헤어스타일도 난 비슷하다니까. 헤어스타일도 그렇죠. 그다음에 똑같이 그 롬바르디아 출신이죠. 브레시아에서 뛰고 있죠. 패싱 좋죠. 뭐 2선 3선에서 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정말 닮았어요. 완벽하게 그 피를로를 닮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토날리는 거의 인테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얘기했는데 토날리는 인테르 간다고. 네, 인테르라고 지금 거의 대부분 그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분명히 토날리 자기도 피를로가 이상 롤모델인 거 자기도 롤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 롤모델이 유벤투스의 감독이 돼서 자기 이상이 자기 롤모델이 함께하자 이러면 토날리는 이거 거절하기 어렵죠. 내 완전히 롤모델이 내 영웅이 나랑 같이 어렵죠. 그러면 거절하기 진짜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토날리의 지금 거의 굳어졌던 이 토날리의 행선지가 아마 인테르와 유벤투스가 아마 지금 이제 맞부딪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인테르는 콘테 네 분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일단 임시복합 상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날리의 마지막 행선지가 조금 브레시아는 강등이기 때문에 분명히 탈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요게 핵심인데 피를로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언급이 됐던 게 사스올로라고 이탈리아의 사스올로라고 하는 팀에 있는 마누엘 로카텔리. 마누엘 로카텔리도 굉장히 좀 포지션도 보시다시피 저 포지션이구나. 저 가운데 옛날
그 이니에스타랑 사비랑 소위 새 얼간이 세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킬풀하고 이게 압박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좋고 이러한 선수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선수도 피룰로가 본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여러 언론이나 일간지 그 이런 데서 스타일에는 이런 선수가 433에 되고 있는. 바르샤의 433에 맞추려면 요러한 선수들이 조금 그 각광을 받지 않을까 요거를 보고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유벤투스 잘할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할 것 같아 일단. 그러니까 그 젊은 선수들 일단 또 들어오고 역동적으로 빡빡 돌아가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리옹에서 유벤투스를 정말 침몰시킨 리옹의 이 아우아르. 아우아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잘하지. 약간 더 키플레이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 가운데 433의 가운데 3미들보다 좀 더 위에서 뛸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이적 시장 평가에 엄청 비싸네. 역량이 좋아서 거의 만약에 그 역량을 집중을 한다면 토날리와 요 아우아르 요 두 선수에게 조금 집중하지 않을까. 야 멤버 좋다 그래. 아마도 433을 돌린다면 그 페비 바르샤에서 썼을 때 메시 자리에 디발라를 놓을 거예요. 아마 돌린다면. 오케이. 디발라가 왼쪽 윙포가 됐었다면 알레그리가 그걸 충분히 살렸을 텐데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알레그리가 이제 틀어져서 이제 됐던 건데 그 디발라가 왼쪽 윙포로 쓰기 애매하니까 어쨌든 가운데 센터로 메시 쓰듯이 쓸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공격이 너무 이제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링크 나는 뭐 이제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이 기사에 관련된 걸 찾아봤더니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 스트라이커는 울버햄튼의 라울 히메네즈. 라울 히메네즈. 일단 그 키가 188 굉장히 장신선 그런데도 발밑 좋고 발밑이 굉장히 좋고 왼쪽 오른쪽 빠져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고 마치 그 옛날 수아레즈 쓰듯이 그러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 울버햄튼의 라울 히메네즈가 일단 좀 고려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나폴리에 있는 밀리크는 근데 만약에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주전급은 아니죠. 주전으로 막 많이 돌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433이면 한 자리는 디발라, 호날두를 쓸 거니까. 그리고 지금 오른쪽 예를 들어서 433을 돌린다고 한다면은 그 이번 시즌에 가장 핫했던 신인 중에 그 신인은 아니긴 하지만 파르마의 쿨루셉스키라는 선수가 이미 그 오른쪽 공격 포지션을 갖고 있고 유벤투스로 이적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릴리크가 온다고 해도 밀리크가 아마 주전으로 뛰지는 못할 거고 그 지금 라울 히메네즈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이가 이제 29, 3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선수들은 뭔가 일선에서 풀어주지 못할 때 어떤 재빨리 다른 어떤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두 선수 다 이렇게 빠지고 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를 아마 지금 피를로 신인 감독 체제에서 이런 필요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어차피 같아요. 뭐 이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 대봐야 하니까. 대봐야 하는 꼭 이 거니까. 선수들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유의 선수와 연결도 되어 있고 이런 선수들이 필요하다. 유벤투스야 이거로 제가 봐서 싹 정리인데 더 이상 콘텐츠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깔끔한데요 내용이. 더 정진하겠습니다. 요새 아주 그냥 최고예요. 자 그럼 이제 가요 집에. 감사했습니다.